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삼국의 항쟁이 격화되고 가야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음, 내용이 좀 많아요. 네,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조금 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영상을 짧게 간다고 영상을 두 개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이번에는 그래도 하나로 쭉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백제의 중흥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할 수 있을까? 에다가 사비로 천도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우리 몇 세기? 그렇죠. 6세기가 되겠습니다. 6세기에 등장하는 왕이 있었으니 바로 이 성왕이 되겠는데요. 성왕은 사비로 일단 수도를 먼저 옮깁니다. 웅진으로 옮긴 거는 자의였어요? 타의였어요? 그렇죠. 타의였습니다. 고구려에 의해서 웅진으로 천도를 했는데 사비로는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사비로 천도합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충남에 있는 충청남도 부여군입니다. 네, 충남 부여. 쌤 여기도 가봤는데 굉장히 동네가 좋아요.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대학생 되시면 여행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중앙관청과 지방제도를 재정비하고 나라 이름도 바꿔요. 뭘로? 남부여로 바꿉니다. 부여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표방하는 거죠. 우리 그 온조랑 비류가 처음 백제를 왔을 때 부여 출신이고 고구려에 있었던 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합니다. 참고로 백제 왕족은 인제 왕족은 네, 성이 다 부여씨예요. 부여씨. 네, 부여씨이고요. 고구려는 고씨, 그다음에 뭐 신라는 박석김 돌아갔다 김씨 하는 것처럼 백제는 부여씨였다 정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왕이 어떻게 외교 정책을 벌였는가? 남조 중국이랑 교류하는 거는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와 유교를 장려했으며 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기도 하고 오경박사 등 전문가를 일본에 각각 파견을 해서 일본의 발전을 도왔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신라가 이제 드디어 한강 유역을 점령을 합니다. 우리 4세기 원래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있었고 거기에서 근초고왕이 성장을 하고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리고 나서 5세기에 고구려가 장수왕이 남진 정책하면서 한성을 점령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죠. 이제 6세기에 들어와서 신라가 한강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 6세기에 지증왕도 있었고요. 법흥왕도 있었습니다. 그 뒤이어서 등장한 왕이 진흥왕. 진짜로 흥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백제와 함께 우리 나제 동맹이 있었죠. 나제 동맹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한강 상류 지역은 이제 신라가 갖고 하류 지역은 원래 한성이 있던 그 지역은 백제가 갖기로 합의를 봤는데 그 와중에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고 한성 지역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강을 전체 다 차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가 났던 누구? 백제 성왕이 덤볐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흥왕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 직접 맞닿는 교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관상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도가 명왕을 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명왕이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내줄 수 없다라고도 하였고요. 고도가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노비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왕이 하루는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 사무쳤다.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구차히 살 수는 없다 하면서 머리를 내밀어 참수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왕이
신라의 죽임을 당했다라는 장면까지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은 신라가 한강을 점령을 하면서 새롭게 조직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화랑도라는 겁니다. 진골 귀족의 자제인 화랑과 그를 따르는 낭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들을 이제 그 화랑도를 운영하는 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세속 5개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요것들을 살펴보면은 충심으로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고 친구를 사귀고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5가지의 계율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네, 사, 군, 이, 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 친, 이, 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 우, 이, 신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임, 전, 무, 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 생, 유, 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요런 5가지의 세속 5개를 바탕으로 화랑도가 새롭게 재편됐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불교를 장려합니다. 황룡사를 건립하는데 황룡사에는 원래 9층 나무로 지은 목탑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존하지는 않는 네, 그런 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라의 번영을 상징하는 탑이었다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가야 연맹도 이제 슬슬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요 중앙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금관가야는 앞서 있었던 6세기 버풍왕의 항복을 하게 되고요. 대가야는 진흥왕의 복속이 되면서 6세기 이후에 6세기까지의 가야는 존재하다가 사라졌었다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이 항쟁이 격화됩니다. 우리 진흥왕 아까 보셨었죠? 진흥왕이 영토를 한강뿐만 아니라 크게 확장을 해요. 예, 그러면서 함흥평야 북한 일대까지 진출을 하면서 4개의 순수비와 적성비를 건립을 하면서 자신의 영토 확장을 이제 뽐내는 거죠. 그러면서 백제나 고구려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고구려나 백제도 반격을 했겠죠. 네, 고구려는 중령 이북의 땅을 찾기 위해서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백제가 소백산맥을 넘어서 옛 가야의 권역으로 진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신라의 전국이 불안이 6세기 이후에 가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뭐 금강가야 대가야가 복속이 된 건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에 크게 신라가 이렇게 확장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황초령비, 마울령비, 북한산비, 창령비가 바로 이 순수비가 됐고요. 순수라는 말은 직접 왕이 행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가서 비석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양에 여기 적성비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512년에 들어서 우리 우산국을 복속, 우산국이라는 거는 울릉도죠. 울릉도 우리 독도 이야기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계속 얘기를 했었던 이 중앙집권 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랑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집권 국가로 갔다라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권이 크게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왕위를 부자가 세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구려에서도 봤었고요. 그리고 백제도 마찬가지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만 참고로 신라는 아이고 이걸로 쓸게요. 다시 쓸게요. CF 네, 참고로 신라는 뇌물마립간 때 김씨가 세습을 하게 되었다. 뇌물마립간 때 네,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관등제를 정비를 한다. 그 관료들의 등급을 나누어서 이제 귀족으로 흡수를 하기도 하고 신분제를 만들기도 하고 관등제로 서열화를 했다라는 게 큰 특징이다. 특히 신라에는 골품제가 있는데 진골과 육두품 등으로 편제를 하면서 관직 진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통제를 하는 모습.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관등제인 골품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진골의 집에 대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의 이야기도 나와 있죠. 뛰어난 제조와 큰 공이 있어도 한도를 넘지 못한다고 한탄했던 모습.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상한선도 있다는 거 요거까지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방행정체제 정비를 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지방관 파견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죠. 영토확장 우리 기억나나요? 제일 먼저 4세기에 근초고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세기에 들어서 뭐 광개토대왕 또는 장수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세기에 들어서 버풍왕이 금관가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진흥왕이 한강유역까지 차지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율령, 법을 통해서 통치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를 수용하는데 불교는 국왕의 권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논리를 내세우느냐? 바로 왕이 곧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 왕즉불 사상. 왕이 곧 부처니까 너희가 부처를 믿으면 그게 곧 왕한테 충성을 하는 거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구려는 소수리왕,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 그리고 신라는 버풍왕 때 여기 아까 저번에 2차돈 얘기 나왔죠? 2차돈까지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죠.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 몇 세기? 그렇죠.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봤습니다. 이게 어느 왕 때 지도다? 바로 진흥왕 때의 지도다. 진흥왕은 어떤 걸 했죠? 그 다음 한강을 확보했죠. 한강을 확보하는 가운데서 나제 동맹이 깨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순수비와 적성비 이런 것들을 세우기도 했었다. 그리고 뭐 황룡사를 건립하기도 했고 뭐 세소고개를 실천하기도 했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물론 그 앞에 백제 성왕의 중흥에 대한 노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백제는 이때 성왕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야는 그러면서 하나하나 멸망해 나갔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게 바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 중앙 집권 국가는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위를 부자가 세습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등제를 정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반포해요? 바로 율령을 반포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 받아들인다? 불교를 수용하기도 한다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